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라라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아이들이 어제부터 이제 학교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제 방학 동안 뭐 늦잠을 자거나 뭐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학교를 보내려니까 완전 전쟁이더라고요. 애들이 지금 청소년인가요? 그렇죠. 아, 네. 네. 근데 요즘 아이들이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그 인스턴트 식품들을 되게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제 제가 새 아이의 엄마로서 이제 새 학기가 되었으니까 아이들을 좀 이제 신경을 써보려고 해요. 네. 그러면 이 10대들에게 이 영양소가 왜 중요한가요? 10대들은요, 유아기 때 굉장히 빨리 자라는 거 아시죠? 애가 이제 처음 낳았을 때 요만 됐다가 막 빨리빨리 자라잖아요. 그거 이후로 빨리 자라는 시기가 이 청소년 시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급하게 이제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어른의 체중이 전체를 100이라고 했을 때 이 청소년기에 50%를 따라잡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키 같은 경우는 이 청소년기에 20에서 25%가 훌쩍 자라는 거죠. 골격계 같은 경우도 50%가 이 청소년기에 자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빨리빨리 자라고 우리가 키도 크고 몸집도 커지는데 재료가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 다이어트하고 막 이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성장이 느려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여러분 뭐 나중에 다 자라시면 예뻐져서 다이어트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다이어트 하시지 마세요. 예. 네, 그렇군요. 저희 아이는 저희가 이제 성장이 늦는 엄마 아빠이다 보니까 네. 저희 아이들도 이제 성장이 좀 늦은 편이에요. 네, 그러신 그래서 분 있어요. 또래에 비해서 키가 좀 작은 편이거든요. 그게 불안하시겠네요. 네, 맞아요. 네. 그렇다면 이 키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가요? 키를 키운다는 거는 생각해 보세요. 요만한 아이가 이렇게 큰다는데 이거를 이렇게 끌고 올라갈 골격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붙어줄 이제 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골격을 구성하는 영양소가 뭐죠? 골격, 칼슘. 그렇죠. 칼슘과 그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그다음에 비타민 D. 왜냐하면 칼슘은 원래 몰레큘러 사이즈가 커가지고 얘네들이 흡수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택시를 태워서 보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비타민 D가 되겠죠. 예,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단백질도 많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단백질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아연이라던가 그다음에 혈액도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혈액을 만들 수 있는 철분, 그다음에 또 엽산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단백질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칼슘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단백질을 합성을 도와주는 아연, 그다음에 성장 발달을 도와주는 조직의 성장 발달을 도와주는 아연이 필요하고 혈액을 만드는 철분이 필요합니다. 예. 그 네 가지는 가장 기본이에요. 그렇다면 이 10대들한테 이런 영양소들이 부족하게 되면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뭐가 있을까요? 특히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초경을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양의 혈액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분 부족 빈혈이 굉장히 많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양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피로라던가, 그 다음에 스트레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친구 관계에 대해서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생기려면 그만큼의 내가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를 갖지 못하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막 짓눌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면역 기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에너지를 막 써야 되는데 이 에너지를 성장하는 데도 써야 되고 공부하는 데도 써야 되고 활동하는 데도 써야 되니까 이거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기능을 좀 낮춰주다 보니까 면역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막 공부한다고 막 그러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편의점 도시락 드시고 그렇죠. 막 대충 먹고 뛰어다니고 아침 안 먹고 빨리 가요 막 그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영양소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이 빠지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필요 없는 지방을 많이 먹어서 또는 뭐 짠 음식을 많이 먹어서 고혈압이라던가 비만 등이 굉장히 고지혈증도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영양소 자체를 그냥 먹는 거 뭐 한 번 안 먹으면 어떠나 그러지 마시고요. 잘 드시고 잘 자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도 굉장히 잘해야 되는 때가 이 청소년 시기입니다.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 10대가 영양제를 복용하기 전에 네. 뭐 아이와 성인의 이제 기준 같은 게 좀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10대들이 이제 영양제를 복용하기 전에 뭐 주의해야 할 점은 없나요? 그 10대가 됐을 때 이제 제일 먼저 어린이에서
청소년이 되면서 제일 먼저 갈라지는 게 영양제의 종류, 남자 거, 여자 거가 달라집니다. 남자, 여자. 예, 왜냐하면 여자는 이제 철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생리를 하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 없지만 여자들은 이 철분이 꼭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러면서 철분 흡수에 도와주는 이제 비타민 C라던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러면 티네이저는 어디까지 티네이저를 맞아요. 이제 그게 영양제를 제일 먹어야 궁금해요. 하느냐? 네. 보통 14살 이상은요 성인 거 먹어도 괜찮으세요. 네. 예, 근데 반드시 남자 여자는 구별해서 네. 드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영양제를 만들다 보면요, 그 조그만 캡슐 안에 많은 영양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미량 영양소 같은 경우 진짜 조금만 들어가도 훨씬 더 기능을 하는데 다량 영양소, 예를 들어서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 부피가 굉장히 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꽉꽉꽉꽉 요 안에 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양제 그 성분표를 쭉 보면 왜 이렇게 칼슘량하고 마그네슘량이 적지라고 하는데 그걸 다 넣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멀티비타민 다 먹었으니까 충분한 양을 먹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성분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다량 미네랄들이 조금 많이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따로 보충해서 드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영양제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효능이 어떻게 좋은가요? 성장기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키도 자라고 몸무게도 늘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사가 훨씬 더 활성화돼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골격을 구성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단백질이 잘 합성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잘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무기질들, 그 다음에 단백질을 이렇게 발이 안 돼. 단백질을 합성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멀티비타민, 그다음에 무기질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다 넣은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들은 이런 다량 무기질 같은 경우는 분자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 캡슐에 다 넣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자량이 커서 꾸겨 넣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뭐 미량의 영양소들, 비타민이라든가 그 다음에 마이크로 미네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권장량보다 떨어져 있어요. 특히 이제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이런 것들은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영양제를 멀티비타민 드실 때는 항상 성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특히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경우 따로 더 드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 왜냐하면 빨리빨리 골격을 캐치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칼슘은 아시다시피 빨리 흡수가 안 되죠. 예, 굉장히 천천히 흡수돼서 그거를 빨리 흡수될 수 있게 비타민 D하고 드시면 훨씬 좋고요. 우리 몸에 있는 많은 효소의 조효소로 쓰는 것들이 마그네슘이기 때문에 부족한 마그네슘도 여기서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멀티비타민을 이렇게 드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드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또 프로바이오틱을 가지고 왔죠. 네. 예. 프로바이오틱은 처음 우리가 얘기할 때 청소년들이 면역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했었어요. 예. 그럴 때 면역 능력을 가장 많은 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장이거든요. 네. 예, 장에서 70%의 면역 능력을 커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이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을 드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변비가 많거나 아니면 굉장히 스트레스 때문에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바이오틱까지 같이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프로바이오틱이 여드름인, 특히 화농성 여드름 같은 또는 화이트헤드 이런 거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염증도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양소와 그 다음에 염증도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면역력도 올려주고 특히 또 어떤 연구에서는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바이오틱까지 같이 드시면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만 먹어도 괜찮나요? 부족하진 않아요?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먹었는데 그래도 많이 피곤해요. 그러면은 비타민 B 컴플렉스가 필요한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하고, 나는 지금 먹고 있는데 철분량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왜냐면 이제 특히 이제
그 생리량이 굉장히 많거나 그랬을 때 그럴 때는 또 보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케이스에 맞게 자기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특히 이제 비타민 B 컴플렉스가 부족하면 우리가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때는 이게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또 추가해서 드실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이걸 얼마나 복용하면 괜찮나요? 이거는 기본적인 영양소기 때문에 이거는 꾸준히 계속 드셔도 말을 잘하지. 꾸준히 계속 드세요. 꾸준히 계속 드시면 좋습니다. 예. 네. 네, 그럼 오늘은 클라라 박사님과 10대를 위한 성장기 영양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성장기는 아이들의 신체적 그렇죠. 신체와 정신적 발달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되는 시기인 거 아시죠? 예. 네.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맞아요. 이때 이제 생활 습관이라던가 식생활이라던가 이게 다 무너지면요. 네. 아이들 학업에도 영향을 줄 뿐은 아니라 성격이라던가 또는 이제 신체 발달 자체 또는 키도 작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요 때를 내가 아이 때 어린아이 때 충분히 못 해줬다면 지금 이때 빨리빨리 이제 캐치업을 하셔야 돼요. 예. 네. 네, 그럼 오늘은 10대를 위한 성장기 영양제에 대해서 클라라 박사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성장기는 아이들의 신체라든지 정신적 발달에 중요한 시기인 거 아시죠?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